그치 소민아? 100점 맞을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지? 좋은 점수 한 점 맞아봅시다. 90점만 넘어도 미안해 80점만 넘어도 오케이? 80점만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한번 해보자고. 죽어라고 한번 해. 이래 되나 싶을 정도로 한번 죽으라고 한번 해보자고. 뭐씨 절레절레 하고 있어.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뭔 소리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을 가르쳤어요. 미안해요. 뭔 소리냐면 물이 이온화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 물이 이온화가 된대요. 화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물은 이온화가 됩니다. 근데 지극히 굉장히 적은 양만 이온화가 되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온화가 안 된다라고 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설명을 한 거고, 통합까지는 설명한 거고, 이제 화원부터는 물도 이온화가 약간은 돼요. 약간은 돼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평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 동적 평형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이제 동적 평형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온 거니까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됐어요. 거꾸로 B가 반응해서 A가 됐어요. 요렇게 A가 B가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다 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B가 A가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역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단 말이자. 자, 그런데 굉장히 충분히 시간이 지난다라고 친다면 A가 B가 되는 반응 속도와 B가 A가 되는 반응 속도가 언젠가는 어떤 순간이 올까요?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럴 때는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데 얘네들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치면은 더 이상 A의 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B의 농도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몰 농도야. 이해 가셨어? 끔찍했던 그거. 근데 농도는 솔직히 끔찍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쵸? 자, 이 친구의 몰 농도와 이 친구의 몰 농도의 값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순간이 올 거다 이거지. 그때부터는 얘 양도 변하지 않고 얘 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단 둘의 속도의 값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A의 양도 변화가 없고 B의 양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가셨어?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무슨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이 친구의 몰 농도도 변하지 않고 이 친구의 몰 농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니까 얘네들의 몰 농도 값과 얘네들의 몰 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변하지 않는 순간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내용은 이제 화투 내용이에요. 잘 들어놔 유성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특정한 상수값을 만들었는데 그 상수값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형상수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해 준다고? 평형상수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친구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 개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개수값하고도 또 연관이 있나? 뭐가 연관이 있나? 어쨌든 농도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농도값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값을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지. 그래서 평형상수를 구해봤더니 어떤 식으로 평형상수가 나왔느냐라고 친다면 반응물의 몰 농도 값
분모. 분자에는 생성물의 몰농도 값. 오케이? 거기에 개수의 제곱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했더니만 여기 무슨 물? 반응물의 농도값. 몰농도에 몰농도. 여기는 누구의 몰농도? 생성물의 농도값. 몰농도 값에다가 몰농도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개수값의 제곱으로 표현된 값은 항상 변하지 않는 값으로 나오더래. 그럼 나는 평형상수값을 안다라고 친다면 얘가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평형상수값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반응 말고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의 개수가 스몰 A고 스몰 B고 스몰 C고 스몰 D다라고 친다면 얘도 평형상수 K 값에 해당되는 걸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왜? 정반응도 진행되고 무슨 반응도 진행될 거니까? 역반응도 진행될 거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고 한다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 동일해지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얘네들의 농도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값을 이용해갖고 정확한,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가 구해낸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평형상수 K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의 몰농도 곱하기 B의 몰농도 거기에 개수 제곱 됐어요? 그 위에도 생성물의 C의 몰농도의 C의 개수 D의 몰농도의 D의 개수 요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이거지. 요렇게 해줬더니만 얘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값을 이용해 갖고 몰농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쌤 저는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공장에서 어떤 특정한 재료를 만들어낸다라고 치자고. 걔를 만들어낼 때 얘네들의 뭐가 농도값을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만 넣어주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CD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값을 계속 무한대로 넣어준다고 얘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럴 때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상수라는 말에 이름 붙여준 거야. 근데 이 친구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애가 바로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온도에 따라 평형상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상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온도에 따라서만 평형상수 값이 달라져요. 그거는 요걸 따져주려면 얘네들이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화투 내용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온도에 따라서만 평형상수가 달라지지 농도 안 변해, 압력 안 변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갑자기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하면서 왜 갑자기 동적 평형하고 평형상수를 넣어줬냐면 물 자체가 물과 물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네들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더라라는 거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H3O 플러스와 여기다 가로를 왜 쳤을까 내가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가고 오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얘가 이온화된 상태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H 플러스가 가만히 있어? 나도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베이결합 한다 그랬지. 그래서 물에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지금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친다면 얘도 평형에 도달할까 안 도달할까? 도달하겠죠. 무슨 평형에 도달할까?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다라는 거지. 동적의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인 평형상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 식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평형상수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K라고 적었고 얘는 특정하게 물이니까 이렇게 KW다라고 적어놓을게요. 알겠습니까? 평형상수는 평형상수인데 물의 자동 이온화에 해당되는 평형상수다라고 해서 거기 책에는 물의 이온화상수다라고 적혀있어요. 물의 이온화
상수값을 KW라고 적어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도 구해보자고. 어떻게 구한다고?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줘서 밑에는 누구의 몰농도? 반응물의 몰농도. 반응물의 몰농도. 위에는 누구의 몰농도? 생성물의 몰농도. 생성물의 몰농도. 다 개수 1이니까 제곱할 필요가 없겠죠. 맞죠? 근데 평상수로 집어넣을 때 얘는 리퀴드 상태예요. 얘도 리퀴드 상태예요. 평상수 집어넣을 때 얘네들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지를 않아요. 양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얘네들은 그냥 1이다라고 우리가 생략하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값이 다 1에 해당되는 값이 되니까 H3O 플러스의 곱과 OH-의 곱의 몰농도의 곱이 항상 일정한 KW의 값으로 정의가 돼요 라는 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얘 농도와 얘 농도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와요 라게 나오는 건데 25도씨에서 몇 도씨에서? 25도씨 온도에 따라만 달라진다 그랬잖아. 25도씨에서 얘네들의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됐나요? 됐나요? 얘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 몰농도하고 얘 몰농도하고 둘이 곱해버리면 무조건 이 값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평형에 도달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야겠죠. 맞아 안 맞아? 둘 중에 하나의 몰농도만 알면 나머지 몰농도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평형이라는 값을 가지고 온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었고 H3O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면 얼마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된다고. 오!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면요. 10의 마이너스 얼마요? 5제곱이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면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똑같은 농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물은요. 어떤 상황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25도씨라고 한다면 누구의 농도, 각각의 농도의 곱이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하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수값은 어떠한 상황에도 온도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둘의 농도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어. 나머지 농도를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알 수 있다고. 그럼 더 써봐.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9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고 쭉쭉쭉쭉 가겠네요. 그죠? 그럼 얘 10의 마이너스 1제곱까지 가겠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근데 우리 좀 전에 뭐 배웠어? 산, 염기 배웠잖아. 수행 상태에서 얘가 많으면 뭐예요? 산이에요. 수행 상태에서 얘가 많으면 뭐예요? 염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지? 오? 그러면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의 액성,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됐어? 동적 평형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이온화, 물의 이온화 상수 왜 나온지 연결됐죠? 그래서 나온 거야. 이거 하려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일단원에서 몰농도를 가르쳐 준 거고. 요거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동적 평형을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된 거라고. 이해 가셨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어. pH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pH라는 거 있었죠? pH는 뭐냐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 값에다가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붙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인상 쓴다. 로그 나왔다고. 근데 별거 없어. 자, 여기 값에다가 마이너스 13제곱을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13 나오죠. 간단한 값으로 표시해 준 거야. 그럼 pH가 13이래. 맞지? 그러면 POH는 뭐가 될까? POH는 OH 뭐야? 마이너스 상용 로그 값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12야. 그럼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11이야. 3이 되겠죠. 10이야. 4가 돼. 9, 5, 8, 7, 6, 5, 4, 3, 2, 1. 그럼 얘 뭐야? 6, 7, 8, 9, 10, 11, 12, 13이요. 이렇게 되네. 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나온다고. 얘에서 그냥 이거 보기 싫으니까 지수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상로 붙여준 거야. 그걸 pH라고 하고 pOH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럼 pH하고 pOH는 무조건 둘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14가 나오면 되는 거고. 맞죠? 농도, 몰 농도 값으로 표현해준다면 걔 둘의 곱이 무조건 뭐가 나오면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면 된다고. 그것만 확실하게 얘가 인지를 해주시라고. 이해 가셨어? 그러면 누가 산인지, 누가 염기인지, 어느 정도의 산인지, 어느 정도의 염기인지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드디어 끝나간다. 알겠습니까? 그럼 액성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뒤에 문제 봐봐. 249쪽에 자료 2번. 가를 볼게요. H3O 플러스의 비율 대 OH 마이너스 비율이 1대 100이래요. 몇 대 몇이라고? 가는 1대 100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100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100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pH로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칸 차이 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pH가 1이라고 한다면 pOH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둘이 합쳐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1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 상황에서 2개 차이 나는 걸 찾아야겠지. 뭘까요? 얘가 되겠네요. 아니면 누가 될까? 얘가 되겠죠. 근데 농도는 누가 더 커요? OH가 더 크죠. 그럼 얘야 얘야? 얘네. 그럼 얘는 액성이 뭐야? 산성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pH가 낮을수록 산성이잖아. 아이 그거 정확하게 배웠네. 에이 왜 그래? 이해 가셨어? 77이면 중성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68이라고 친다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산성이지. 이해 가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나는 몇 대 몇이래요? 1대 1이죠. 1대 1이니까 얘는 77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다는요? 100대 1이죠. 그럼 pH로 몇 칸 차이 나야 돼? 2칸. 그럼 2칸은 이제 위에 거가 되겠지. 8, 6, 2, 5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나? 잠깐만. 아니지. 다가 이거고 가가 이거죠. 맞죠? 소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얘가 100배 더 크잖아. 그러니까 가가 이거지. 맞지? 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얘가 100배 더 크잖아. 얘보다. 맞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가가 염기성이고 나는 중성이고 다는 산성이에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다른 문제 풀어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까? 개념 5분만 읽고 집에 갑시다. 바로 집에 가지 말고요. 어디서부터? 저기서부터. 어디요? 물의 자동화 이온화 저기 산과 염기의 정의 거기부터
저기 브랜스 로우리 산염기 정의 거기랑 그다음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파트에 해당되는 거 개념 한 5분 만에 이내 읽을 수 있잖아. 그것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내일쯤 올려드릴게요.